따라서 향후 업권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아무쪼록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셨죠?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생활하시고 활동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에 대해서 또 매번 시작할 때마다 많은 고민이 됩니다.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돼서 그런데요. 오늘은 제가 몸담고 있는 업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여러 용어가 있겠지만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 주위에도 많이 있고 워낙에 언론에 이슈가 많이 돼서 이제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수의 사람들만 하는 그 투자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의 입장, 이 코인 투자 및 이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은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사기와 시세 조작 같은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눈다거나 정책 방향에 있어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가상자산 정책 포럼 이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업권법 관련된 이 코인 투자 및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별도의 업권법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내지는 투자자들이 이런 코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상황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주제는 코인 투자와 관련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황을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이 참 입에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업권법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까지도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이 좀 제일 와닿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유튜브에서는 편하게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 코인 시장이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에 따라 9월 이후에 신고를 받지 못한 사업자들이 하는 행위들은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 코인 시장의 출렁임은 이 국내 어떤 제도만의 이슈는 아니죠. 하지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이 국내 시장의 제도 변화의 부분은 중요한 요소인 건 부인할 수 없고요. 이러한 제도 변화의 시점에서 투자자 보호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정말 신중히 주의해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거래소를 잘 고르셔야 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4대 거래소가 있겠고요. 하지만 4대 거래소만이 유효한 거래소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4대 거래소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 우위성에 따라서 4대 거래소가 평가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실명 계좌라는 제도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구조가 형성이 된 것인데요. 따라서 기술적 우월성 또 각자 안정성을 가지고 이 신고를 준비해 나가는 업체들 그런 거래소의 경우에는 또 4대 거래소와 비교해서 무조건 다 4대 거래소 외의 거래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적어도 특근법상의 신고를 준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래소에는 해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금 현재에서의 중요한 표지는
ISMS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한 20개 정도 업체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이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의 경우는 사실상 9월 정도가 이 신고 마감 기한인데, 그때까지의 어쨌든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신고를 받지 못한 거래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따라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단계에서 적어도 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업체인지, 신고를 받기 위해서 실질적인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래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단계 코인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코인을 구매를 함에 있어서 누구를 소개해주고 그 소개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정도의 이득을 주는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코인이라고 하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기존의 이 다단계 형태와 결합된 그런 코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이 시장에 몰리다 보니까 기존의 금융 범죄에 이력이 있던 사업체들이 이 코인과 연계해서 금융사기의 진화된 형태로서 코인을 이용하는 것들이 왕왕 있고 실제 형사사건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코인의 가치 평가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신중히 정보를 수집하시고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소를 통해 직접 투자하라 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증을 받은 거래소에서 직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실명 확인 내지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 거래 행위를 수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중에는 투자 자체가 힘들고 투자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해서 투자 대행을 또 맡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컴퓨터를 다루는 것도 힘들고 실제 주문을 넣고 사고를 파고 하는 것이 힘드니까 투자 대행을 한다라고 해서 자신의 투자금을 맡기는 형태로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그 투자금 자체가 편취가 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고, 이러한 간접 투자 행위 자체는 많이 위험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투자 행위는 좀 지양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투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들을 필히 보관을 해 두셔라 입니다. 일단 투자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투자의 대상이 되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그 코인을 발행했던 발행 재단이 어떤 곳이고, 이 코인의 가치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코인을 투자했을 때의 투자 기록, 자금의 이체 내역, 기타 여러 가지 투자 행위와 관련된 정보들은 필히 저장을 하셔서 보관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한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유명인들을 활용한 형태의 코인 펌핑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인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유명인의 신용을 믿고 투자하는 행위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코인 투자라는 것도 결국 그 본질이 투자인 것이기 때문에 이 투자 손실의 위험은 존재하고, 현재는 다른 어떠한 투자처보다 이 투자 손실의 위험이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향후에 업권법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서 투자의 손실이 났을 때 그 투자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형태의 입법은 예상하기가 힘듭니다. 향후 업권법을 통해서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기 전에는 정말 투자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현재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사기에 이를 정도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면 이것을 입증해야 되는,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입증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피해자의 몫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증해내서 사기죄로 처벌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향후 업권법이 마련되기 전에는 아무쪼록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투자 행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